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6월 29일 일본, 미국, 호주, 한국 및 유럽 공동체인 EU의 공동 개최로 납치 문제에 관한 온라인 유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는 유엔의 사이드 이벤트로서 유엔 가맹국 대표부들이 참가하여 개최된 것입니다. 서두에 이시카네 카미히로 특명 정권 대사이자 유엔 일본 정부 상주 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마츠노 내각 관방 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이 기조 발언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각 공동 개최국 등의 대표 인사와 후루야 케이지 중의원 의원의 납치 의원 연맹 대표 인사 그리고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육성으로 전하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패널 토론에서는 북조선의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의 전 위원장의 영상 메시지에 이어서 전 북조선 주재 영국 대사 등 북조선 전문가들이 북조선 정세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토론회의 상황은 유튜브의 납치 문제 대책 본부 공식 동영상 채널에서 일본어로, 유엔 웹 텔레비에서는 영어로 생중계되었으며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조선에도 생중계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납치 문제에 관한 온라인 유엔 토론회에서 마츠노 관방 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의 기조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을 맡고 있는 마츠노 히로카즈입니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오늘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주신 미국 정부와 호주 정부 그리고 한국 정부와 EU 상조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일본뿐만 아니라 태국의 납치 피해자 가족분과 전 북조선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 한국 외교부 북조선 인권 국제협력 대사님, 북조선에 주재하신 경험이 있는 주한 영국 대사 여러분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많은 일본인들이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2002년 10월에는 납치 피해자 5명이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단 한 명의 피해자도 귀국하지를 못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일본 정부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북조선에 대해서는 2002년 1조 평양 선언에 따라
납치와 핵, 미사일 등 재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일조 국교 정상화의 실현이 목표입니다만, 특히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께서도 고령이 되시는 가운데 납치 문제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권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의 부모 세대 중에 생존자는 2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한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5월에 개최된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께서는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청하여 각국 정상들로부터 다시 한번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상 공동 성명에서는 북조선 측의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와 유엔에서의 다양한 대처와 함께 일본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조 간의 결실 있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일본과 북조선 서로의 이익에 부합됨과 동시에 지역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일본과 북조선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고 해도 그 실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대담하게 현재의 상황을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시다 총리께서 표명하신 대로 일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움직여 지도자 간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시다 총리께서 조건을 내걸지 않고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하겠다는 결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조 간의 현안을 해결하여 양측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관점에서 기시다 총리의 이 결의를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계속해서 전달함과 동시에 일조 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기시다 총리 직할의 고위급으로 북조선과 협의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대국관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일본과 북조선 서로를 위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결의인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루어질 활발한 논의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과제인 납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기운이 한층 높아지는 것이 북조선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에 대해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의 문화에 접촉한 것만으로도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북조선에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하고 호기심을 가지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며,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외국 문화에 의한 사회적인 혼란은 없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는 약 300만 명의 재류 외국인이 살고 있다고 하며, 또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해외에서의 관광객 수는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재류 외국인과 관광객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다양한 종교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생하고 있는 사회이며 국가가 외국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법무성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인권 상담소를 전국 50곳의 법무국, 지방 법무국에 설치되어 있고 외국어 인터넷 인권 상담 접수 창구에서 일본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인권 상담에 대응합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학교와 일본어 교실이 있습니다만 여러 사정에 의해 학비를 내기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는 북조선에 없는 야간 중학교가 있습니다. 야간 중학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던 15살 이상으로 배우고 싶다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보통은 병이나 가정의 사정에 의해 일본에서의 의무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일본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모국에서 의무 교육을 마치지 못한 채 일본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외국 국적의 사람들도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중학교에는 외국 국적의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수업은 보통 중학교와 같은 교과를 배우고 비용은 공립중학교와 같이 수업료나 교과서 때는 무료이며 졸업하면 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 있고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들 가운데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중학교에서 공부한 후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교에 진학하거나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도 일본에 정착한 후 외국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상담 창구에서 학비가 무료인 일본어 교실의 소개를 받고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대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원을 퇴직하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았고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1년 정도 일본어를 배운 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취직 상담 창구에서 취직 지원 정책에 의해 전문 학교의 컴퓨터과에 갈 수가 있었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희망했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재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이전에는 중국과 한국 음식점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음식점과 슈퍼가 증가하여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거주 베트남인은 재류 외국인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 온 베트남의 기능 실습생 그리고 유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습니다. 그들이 말에 의하면 이전의 베트남은 1년에 3회 모작을 할 수 있는 자연 환경에 있으면서도 농업 집단화 정책에 의해 농민들이 쌀 생산 의욕이 떨어져서 쌀을 수입해야 하였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낙후했던 베트남은 북조선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였지만 공산당과 정부는 1980년대 초 부분적 경제 개혁을 시작했고 1986년 공산당 대회에서
전면적 개혁 정책을 채택한 후 국민들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가의 교역 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세계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베트남의 올해의 1인당 국민 소득은 4,000달러를 돌파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2020년 북조선의 1인당 국민 소득은 1,05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 베트남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한 것은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로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개혁 정책에 의해 체제가 불안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생활 향상에 의해 체제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북조선의 여러분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북조선도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의 해결을 통하여 신뢰를 회복하여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여 일본의 대규모의 경제 지원과 교류를 통해 북조선의 경제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에 대해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개선이 진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측의 자세를 본다면 이러한 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성이 보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6월 말에 다케시마 독도 거기 방위를 좀 산정하는 군사훈련, 전대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실시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본다면 전대와 좀 다르게 너무나 좀 자제적인, 억제적인 이러한 그런 훈련으로 좀 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훈련의 규모를 좀 이번에는 축소하고 항공기를 좀 투입을 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력 훈련한 것도 실시되지 않고 훈련 자체 전반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했었습니다. 물론 어떤 형태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런 다케시마에 관한 한국의 군사 훈련한 것은 일본이 전혀 용인을 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 취하는 그런 태도를 본다면 일본에 대한 자격을 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싶다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는 것은 보여주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이른바 조리스 해양 반출 계획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안전성
조리스의 안전성에 관한 한국 독자적인 그 검증하는 그런 결과를 지르보로 지리날에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거기서는 조리스라는 것은 조리스에 함유하는 방사선 물질의 농도라는 것은 이른바 국제 기준이 좀 합치되고 있다고 그런 것을 좀 확인됐다. 그런 독자적인 그런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이른바 조리스 반주류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는 용인한다고 그런 입장을 좀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야단이 그런 그 조리스 반주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반대하고 일본을 비난하고 윤석열 정권을 비난하고 있고 그리고 북서성 중국도 이런 조리스 반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환경하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취했던 그 과학적인 객관적인 그런 그 태도라고 할까 그런 것은 역시 이러한 관계 개선을 좀 진정하고 싶다라는 그런 너무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지금은 그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이러한 관계 진전에 대해서 좀 적극성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최되었던 이러한 잼대화에서는 양국 간의 동화 교환 협정, 이른바 스왑 협정이라는 것은 8년 만에 재개하는 그런 것은 합의로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 쪽에서 가까운 시기에 좀 통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간의 통화 교환 협정이라는 것은 다시 생겨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산진적인 의미만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생각하면 한국이 다시 한번 동합 위기라는 것은 동합 위기에 좀 직면할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스왑 협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간에 다시 생겼던 것은 역시 앞으로의 이러한 좋은 관계를 좀 생각할 때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런 스왑 협정 합의에 앞서서 일본 기시다 정권이 스틸 철자를 좀 전략화하는 그런 대상국에 거기에 한국을 좀 다시 한번 지정할 이런 반쯤으로 좀 결정을 좀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보면 역시 이러한 관계를 좀 확실하게 존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물론 그 존재는 북조선의 좀 군사적 위협, 핵 미사일 위협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러한 간의 협력 그리고 미항 삼국 간의 협력을 한 것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만들면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하면서도 지금은 경제 분야에도 이러한 협력을 한 것은 확대를 좀 하고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좀 확실하게 이러한 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곡입니다. 이번 주는 1975년의 히트곡 가마야츠 히로시의 나의 좋은 보시여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이 온 줄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마야츠 히로시의 나의 좋은 보시어를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